야담 이야기.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옛날 오가 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마침 서울 어느 재상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간 부지런히 저축한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하지 않고 극진히 위했습니다. 남편이 장차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으며 친구와 한번 나눈 대화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장터를 나갔는데 한편에서 놀이로 투어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 남편이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라고 하니 남편은 진짜 가운데에다 넣었고 내가 원하는 곳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서 배워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길거리에 많은 거지한테라도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이튿날부터 오가는 돈을 가지고 나가 거지 떼들에게 훌을 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쏘는 한량하고 사귀어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의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량뿐 아니라 그를 꿰쓰는 사람들하고도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서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아내가 짐작한 대로 오가는 글재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요즘 말로 하는 역사, 정시,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틈틈이 활쏘기, 검술 같은 무술 공부를 하세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습니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서도 물론 훤히 익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치른 무과시험에 합격하고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음은 물론 벼슬자리마저 사양했습니다. 오가는 대체 아내에게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고 갸륵한 아내였기에 오가는 묵묵히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0,000냥 속에서 이제는 3,0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돈으로 장사를 해보셔요. 뜻밖의 일이라 오가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이 풍년이라니 1,000냥을 가지고 가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이 허다하고 부황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000냥을 내주었습니다. 들은즉 황해도에만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똑같이 하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이것이 마지막 1천냥이어요. 그러니 이번 말은 꼭 성공하셔요.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헌옷을 사들여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에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주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낯이 없구나.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낫겠다.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골짜기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오막살이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 노파 역시 누더기 옷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쉬어 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하였겠소.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습니다.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머니나 이런 귀한 옷을 주시다니.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은 감자와 조밥투성이었으나 차려진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산에서 자연히 큰 산삼 나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을 나물로 해먹다니. 어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오가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났소? 오가가 물었습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말이 있어. 맛이 좋아 날마다 캐 먹는다오.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캐어둔 것이 더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응낙했습니다.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간 오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둔 산삼이 자그마치 10단도 넘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어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했습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고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습니다. 또 힘이 어찌나 센지 호랑이도 산채로 걷더니 잡아올 만했습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에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냥을 잘해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오가를 소개하자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시라며 인사와 사례를 아울러 했습니다. 물론 귀한 옷을 준 데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가는 아들의 길잡이로 도라지 밭에 가보니 과연 온 산에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대여섯 짐은 좋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 어깨에 지더니 오가를 원산 고을밭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자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제상의 환갑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 10뿌리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제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손들도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제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뿐인가 정작 오가를 만나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오가가 묵과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가가 주인 제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이 존경하고 위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